50대와 60대의 여러분, 평생 모은 돈과 꿈을 집 한 채에 걸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집값이 폭락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전할까요? 노후를 위해 믿고 의지했던 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집이 재산이다 하라는 말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정말 안녕한가요? 집값 폭락, 당신의 노후 파산 시나리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은퇴 자산의 진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은 우리의 전 재산이자 노후를 지탱할 든든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안전할까요? 최근 집값이 출렁이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집, 노후, 자산이라는 공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사례 1집값 폭락의 덫에 갇힌 은퇴자 김씨. 서울에 사는 김씨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집 한 채를 어렵게 장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집을 팔아 작은 전원주택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예상했던 매매가의 절반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팔아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여전히 도시에서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례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의 노후 계획이 단 하나의 자산, 그것도 부동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이 집을 지켰지만 생활비가 없는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집값이 오르겠지. 버티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그리고 고장난 시설을 고치기 위한 유지비가 계속 쌓였죠. 게다가 박 씨가 평생 모은 예금은 생활비로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매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다면 노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집이 자산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자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 씨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례 3 다각도로 준비한 이 씨의 성공적인 은퇴. 반면 이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집 한 채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일부를 임대해 월세 수익을 만들고 남은 자산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집을 일부 임대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으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집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면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집값 폭락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례를 통해 보셨다시피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폭락할지 오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지만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뀌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3가지 팁.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집이 전부라면 그 집을 활용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자산 일부를 투자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는 무엇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상품, 배당주,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을 부동산에만 걸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유연한 마음가짐. 은퇴 후에는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감히 집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집값 폭락,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집이 재산이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안정적이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집값 폭락이라는 현실적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집값 폭락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 집값이 하락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은퇴 후 집을 유일한 자산으로 가진 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에는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지고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퇴직 후 집을 팔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값 폭락으로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계획했던 금액의 60%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와 같은 필수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었죠. 이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집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에는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쓸 돈이 없다면 불안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다변화와 현금 흐름 창출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례 강원도에 사는 이모 씨는 퇴직 후 집 일부를 임대해 월세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공간은 작아졌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김모 씨는 소규모 상가에 투자해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집이라는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면 이런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분산 투자로 안정감을 높이자.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자산을 한 곳에 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만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금융자산, 배당주 혹은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60대 은퇴자인 이모 씨는 퇴직금을 활용해 배당주에 투자했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도 배당 수익은 꾸준히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4. 현금이 아닌 현금 흐름을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일정 금액의 목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결국 몇 년 뒤에는 바닥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목돈보다 현금 흐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월세 수익이 일정한 소규모 부동산 혹은 적절한 배당주 투자는 큰 목돈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5. 집은 작게 삶은 풍요롭게. 또 하나의 전략은 집 크기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더 이상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집에 연연하면서 관리비와 유지비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퇴직 후 도시의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는 자산으로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 나만의 플랜 B를 마련하라. 집값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폭락한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자산을 나눠두고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일부를 금융상품으로 묶어두거나 적은 자본으로도 운영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대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 노후를 위한 집의 역할 다시 보기. 집이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 하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도 눈을 돌리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노후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